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종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겨울인데 요즘은 또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또 상당히 세고 그래가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시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요. 저도 이번 주는 좀 굉장히 그 미세먼지가 딴 때보다 훨씬 농도 짙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 미세먼지로 좀 목감기도 걸리고 네. 또 그랬는데요. 자, 우리 지금 오늘도 독종의 그 터줏대감 박근호 전문가님과 백두리 전문가님 모셔봤고요. 예,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뭐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지루한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장 자체는. 예. 힘들진 않았는데 좀 지루했다. 네. 지난주는 좀 비슷하던데요. 미세먼지는 괜찮으셨고요? 뭐 담배 피는 사람이 미세먼지를 걱정하진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백두리 전문가님. 네, 뭐 저도 글쎄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썩 재밌진 않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썩 재밌지도 않고, 네. 썩 나쁘지도 뭐 않고, 낫배드 정도. 그 정도 분위기군요. 예. 자, 오늘도 그럼 바로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제 종목부터네요. 예,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을 한번 쫙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네. 예. 오늘 종목은 풍산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킨덱스 골드 선물 네버러지가 있고요. 백두리 전문가님. 네. 정말 이런 종목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이죠. 예, 오늘의 화제주 또 두산 바켓 그렇게 세 종목이 지금 돼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풍산부터 가보겠습니다. 풍산도 뭐 골드 선물 금이랑 또 다음 거랑 또 상당히 연관이 되는 내용들 같은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풍산에 있어서는 뭐 제가 가져온 종목이니까 한번 뭐 포인트 한번 좀 잡아보면요. 11월 달에는 제가 주로 이제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10월 달 급락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보통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보통은 한 10월에서 한 11월 그런 시점들인데 올해는 10월 달이 이제 좀 시장 급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 11월 달 월 중에서 이제 한 12월 초 그 정도까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로 또 배당주를 한 4종목 정도 이번 달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배당주는 아닙니다. 이제 배당에 대한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시점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보통 이제 연말까지 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2월 뭐 첫째 주나 요 정도 시점까지 이제 고배당주 수급 오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뭐 차익 실현 나오거나 오히려 배당을 기피하는 그런 양상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그냥 현재 트렌드는 오히려 좀 낙폭과대이면서 PBR이 굉장히 낮고 또 쇼커버링 효과를 상당히 좀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으로 풍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풍산에 있어서는 역시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심한 종목입니다. 올해 연중으로 봐도 최근 뭐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도 10월 달 58,900원 고점을 찍고 올해 10월 달에는 22,650원으로 1년 동안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돼 있고요.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는 역시 실적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진 면들. 이 종목이 2016년 1월 달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2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후반까지 당시에는 실적 효과 또 상품 구리 가격도 상당히 상승을 좀 했었고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몰리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있는 현재 시점들 돼 있고요. 현재는 또 뭐 구리 가격도 상당히 조금 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방산 매출 특히 미국 스포츠탄 시장 관련해서는 최근 한 1년 반 이상 좀 침체기에 들어있는 면들이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요인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주가가 낮아지면서 퍼 수준은 한 9배 수준으로 좀 낮아져 있는 시점, 반면에 PBR은 한 0.58 정도로 역시 포인트는 PBR 메리트, 그로 인한 또 쇼커버링,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효과 이런 쪽들이 좀 주요한 요인들이 되어 있고요. 대략 이 종목에 있어서도 지금 뭐 추세에 대한 대전환을 이뤘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 상반기 큰 수익이 난다 하는 그런 포커스보다는 한 12월 중순 정도 단기적인 수급이 좀 유리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큰 증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들. 작년도 영업이익 한 2,400억대, 순이익 1,500억대 수준이었다면은 올해는 상당히 좀 반락이 나타난 영업이익은 1,300억대, 순이익 830억대 정도 나타나는데 내년에도 올해 대비 뭐 한 15% 이상의 급격한 또 이익 증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뭐 금속주, 철강 금속주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 원자재 가격과 상당히 많이 이게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랑 이제 풍산 가격이랑 제가 이제 비교해온 차트를 하나 잘라온 게 있는데 뭐 약간 높낮이는 틀리긴 합니다만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죠.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풍산이죠. 빨간색 풍산이고 파란색이 이제 구리 가격인데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를 볼 필요성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 뭐 실적은 네,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나빠지긴 했는데 그럼 구리 가격 올라갈 것이냐? 구리 가격이 사실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원래는 이 전기차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리가 일반 자동차도 한 4-5배 이상 들어가고 또 충전소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하나 만드는데 구리가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배터리 관련주도 올라가면서 이제 소재 업체들 많이 올라갔을 때 사실 구리 가격도 사실 좀 약간 동조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틀리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경기 회복 바로미터가 이제 구리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전기차로 구리는 이제 막 그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채굴 예. 그거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물량을 확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제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이제 가격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구리 가격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반등의 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거는 아까 그 자료화면 다시 지금 풍산 주가와 구리 가격 간의 자료화면을 보면 좀 포인트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6년도 연초 빨간색에 있어서도 제일 낮은 구역, 또 이제 파란색 구리 가격에 있어서도 제일 낮은 구역. 거기를 보면은 그 구리 가격은 당시 바닥을 치고선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 올라왔다가 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저점 수준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오히려 오름폭의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타난 위치인데 풍산의 주가는 뭐 도로 완전히 다 빠졌죠. 16년도 고가격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구간 이후에 좀 약세 양상은 좀 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풍산은 주가가 도로 원점으로 내려온 부분, 요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메리트는 이 부분과 구리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주가, 그리고 PBR 메리트, 슈커버링 그 정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에 거의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데 뭐 풍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LS, 예. 일진, 전기, 뭐 이런 기업들 사실 탄력은 얘네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풍산도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구리 가격 뭐 어느 정도 흐름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안전빵 정도. 특별히 구리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고 이제 전기차로 구리 가격을 지금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 글쎄요. 저는 풍산을 예전에 조사를 좀 많이 했던 터라. 네. 글쎄요.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의 시각차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랑 마이크로의 차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크로 단을 봤을 때는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 아까 뭐 전기차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최근에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단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전기 깔리든가 뭐 선이 깔리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구리의 소비를 어느 나라가 거의 대부분 했느냐, 40% 이상을 중국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런 인프라 투자가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 단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부분으로 해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썩 즐거운 전망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텀업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 이제 공급단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리의 가격이랑 완전 거의 뭐 동조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구리의 가격은 결국에는 칠레 쪽에 있는 광산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냐, 이제 캐펙스를 얼마 투자를 해서 한마디로 광산을 여러 개 개발을 해가지고 쏟아내느냐 이건데, 중요한 건 캐펙스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게 증가하는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단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좀 안 좋은데 마이크로 단에서는 좋은, 약간 애매한 단계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 그 구리선을 알루미늄으로 요즘에 대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일반인 분들의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뭐 리스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 보면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또 뭐 달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흐름이 이제 강달러 마감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원자재 쪽은 우리 이제 그 백 전문가 갖고 오신 금과 함께 뭐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 좀 뭐 현물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선물 부분인데, 이 풍산의 그 실적은 이제 LME 그 선물 가격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LME 선물 가격이 이제 구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 보시죠. 네. 네. 어떻게 더. 그래요? 그럼 방산 부분 얘기를 그럼 좀 해보죠. 그렇죠. 이게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신동 부분하고 방산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시청자. 스포츠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클레이 사격하는 그런 탄환을 얘기하는 건가? 저도 그 스포츠탄이 리포트에 많이 나와 있어갖고 따로 미국 스포츠탄하고 구글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털을 눌러봐도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스포츠탄이면 그 산탄총 쏘는 그런 클레이 사격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쪽은 좀 사냥 쪽 부분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총기 사냥, 그런 쪽으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건데, 사실 이제 신동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방산 부분에서 깨졌던 부분은 결국에 이제 중동에서 가져가겠다 했다가 안 가져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을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은 어떻게 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부진하죠. 예.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 어떤 포인트? 근데 주로 총알이더라고요. 꼭 스포츠탄이 아니어도. 포탄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매출 자체가 지금 좀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좀 하향하는데, 특히 미국 쪽 매출이 많이 좀 줄어있는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포인트는 이제 구리 가격하고 풍산하고의 그 가격 괴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추세에 대한 면이 되겠죠. 구리 가격이 사실 지금 뭐 직전 고점 다시 뚫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다 하면은 다시 추세를 논할 수 있는 정고점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반등을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표할 수 있는 면들이 되는데, 제 포인트는 그런 면들보다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낙폭 효과, 저PBR 효과, 또 쇼커버링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거리, 뭐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도 뭐 40~50% 이상의 큰 퍼센테이지보다는 뭐 한 10%, 15% 이런 놈 정도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까 우리 저기 차트 봤을 때 구리 가격 쫙 올라가면서 풍산 쫙 주가 올라갔을 때 사실 그때 뭐 특별하게 그때 뭐 경기가 좋았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장세가 미국도 장세가 좋고 우리도 그래도 장세가 또 오랜만에 박스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 성격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적은 그 시점 보면은 좀 증진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럼 공매도 양이 많나요? 지금? 공매도 양 제가 그거 봤더니 대차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주식수의 한 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좀 대차 잔고 규모가 큰 종목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쇼커버링을 좀 노리긴 좀. 국민연금이 4년 동안 총 대여해준 주식이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1,000조 원. 지금 저는 우리나라 대주주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대주 중에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그 기업들
이제 얼마 전에도 한 달 됐나? 국민연금이 이제 뭐 어떤 그 주식 대여 부분 어느 정도 안 하고 이제 상환을 월말까지 어느 정도 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눈여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쇼커버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이게 연말에 12월 달 북클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산을 이제 클로징한다라는 건데 이제 매매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예,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좀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그 북클로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매들을 많이 쳤던 종목들이 쇼커버링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산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우리 쇼커버링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속하는 건지 잘 몰라서. 네. 제 생각으로 기관 수급이 더 포인트일 것 같아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일주일도 좀 기관 수급이 많이 붙고 외국인은 소폭의 좀 매도세가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기관이 항상 그렇잖아요. 기관 투자자의 뭐 펀드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가장 큰 특성이 추세를 갖고 많이 오르면 이것도 추세를 갖고 2016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 한 3배 조금 안 되게 올랐으니까요. 추세를 갖고 오른 이후에 반락이 한 단계 나타날 때마다 기관이 왕창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 종목도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17년도 연초나 17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 3만 원대 중반이나 그 위에서 상당히 기관 투자자 매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말이 왔는데 지금 손실률이 좀 크게 찍혀 있죠. 풍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래도 연간 손실률이 그래도 한 40% 가까이 지금 찍혀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히려 기관이 지금 이번 주부터 좀 붙기 시작한 부분들은 좀 이제 연말에 대해서 이 좀 뭔가요? 손실을 좀 줄여놓겠다. 연말 어떻든 회계장부상에 손실을 좀 줄여놓겠다. 그런 유형의 좀 수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거래량도 사실 굉장히 좀 올 상반기보다는 크게 지금 줄어들어 있는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작은 순매수 갖고도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메리트가 있는 면들이 오히려 기관 수급을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촉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종목 가져오셨어요. 풍산은. 왜냐하면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도 잘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고요. 그렇죠.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예측을 하는 그 기관들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틀려요. 그래서 이제 구리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풍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영역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쌉니다. 제가 생각해도 PBR 너무 낮고 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상당히 좀 연관성을 가진 종목인데 백두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오고 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금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금의 역사를 얘기하려면은 한 2시간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내용을 좀 걸러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독 한마디로 이제 살아나는 금의 향수라고 했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약달러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가졌는데, 이제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달러 지수 차트가 95포인트를 넘어서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저렇게 보면 야, 그전에도 뭐 더 올랐었는데 뭐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갔던 그 매수세 자체가 완전히 투기적인 포지션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순매수 투기적 포지션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도 워낙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돈들이 워낙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투기적 포지션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19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이제 서서히 슬로우다운 하지 않을까. 이건 뭐 FRB가 벌써 내놓은 성명서에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달러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예, 금리는 어떻게 보면 돈의 가격을 매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이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돈으로 더 몰립니다. 한마디로 달러로 더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굉장히 터프하게 이제 미국 금리 시장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저번 달에 굉장히 뭐 아직까지 중립금리 멀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혼났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말이 확 바꿨어요. 예. 그냥 저스트 빌로우라고 하죠. 예,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확 바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연준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약간 이제 슬로우다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지를 하고 약간 이거를 좀 조절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금리 상승이 조절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달러로 몰렸던 그 투기적 포지션이 어느 정도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입니다. 예, 트럼프는 뭐 주구장창 외쳤죠. 예, 달러 약세를 원한다. 예, 근데 트럼프가 외친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유가 높다, 맨날 높다 그랬더니 진짜 72불, 73불 딱 찍고 50불대로 확 꺾였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의 파워가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푸시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왜 자꾸 달러 약세를 왜 외치냐면은, 중요한 거는 금이든 아까 얘기하셨던 구리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커머더티, 원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금의 가격이 달러로 거래가 되는데, 달러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커머더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할 얘기는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돈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금 매입에 굉장히 좀 열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G2에서 지금 기축통화를 향해서 좀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미국한테. 그럼 결국에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달러 베이스가 아닌 달러 베이스를 조금 줄이고 금을 조금 늘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금에 대한 수요를 좀 창출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가져온 그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금에 대한 이제 투기적 포지션 얼마 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저 보시다시피 저기 뭐 금 가격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업 매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엄청 많이 잡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적 포지션이 엄청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이건 뭐 끝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쇼커버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좀 시원하게 또 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킨데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한마디로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베팅하는 부분은 이게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 말,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보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제가 너무 따다다 했나요?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선 때서부터 사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명한 그 파월 의장이랑 사실 실질적으로 좀 약간 그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분이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킨덱스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코덱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삼성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이잖아요. 이 코덱스는 킨덱스는 어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저도 뭐 ETF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KB
금융 쪽인가 아마 하나도 있고 하나는 이름이 뭐더라? 하나는 이름 좀 약간 재밌는데 아마 그 운용사의 그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아니더라도 코덱스가 있다면 코덱스 하셔도 되고. 근데 백 전문가는 그 해외 선물을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해봤죠. 실질적으로? 네. 주로 어떤 상품을 많이 해보셨어요? 글쎄요, 이거저거 다. 이거저거? 네, 그때 전 제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바람에 부는 대로 거기에 몸을 맡기는 추세 추정.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백 전문가께서 갖고 오신 이제 어떤 지금이 어떤 금 가격에 뭐 변곡점이 바로 될 수는 없지만 내년까지 두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유리한 가격이긴 한데 사실 트레이딩 할 때는 사실 그런 개념은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해 주신 자체는 금에 지금 투자를 할 때라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네. 어떻든 그 보편적으로 어떻든 금 가격이 있어서는 좀 달러 지수 반비례, 실질금리 반비례. 근데 100% 그런 건 그쵸?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식이긴 한데 반대로 움직일 때도 상당히 있긴 있어요. 아까 그 설명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달러 약세를 지향하면 그게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 또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그 플로어가 달러 약세가 나왔을 때 금이 상승할 때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좀 달러 약세는 그 좀 확실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뭐 중국을 제압하고 하기 위해서 이 달러 약세를 좀 지향하는 부분들이라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달러 약세 과정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또 나타내고 그걸로 인해서 금값이 상승하는 플로에서 가운데 과정이 거꾸로 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그 딱 공식화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른 게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도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폴 볼커가 들어오고 나서 FRB 의장 철의 볼커죠. 그러고 나서 레이건 시대 보면은 엄청난 고금리와 엄청난 감세 정책을 합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고 나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니까 그때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강세에 갔거든요. 근데 그 억지로 돌림버립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하고 독일 데려와 그래서 앉혀놓고 몇 대 치고 너네 환율 절상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도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다운돼서 그런 플로우대로 가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오늘 독 한마디도 요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러지에 대해서 독 한마디가 최근 기조는 좀 이 금 가격에 있어갖고 안전자산 선호 기대보다는 경기 상황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동조를 한다. 그렇게 좀 독 한마디를 가져왔는데 최근 그래도 한 5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5년보다 좀 더 되죠. 그 이상을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좀 선호 기대감이 높을 때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최근 기조는 뭐 올해 연중을 보면은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다. 뭐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거나 또 글로벌 증시가 좀 약한 구간들에서는 금값도 같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고 오히려 좀 그 시장이 좀 안정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금값도 같이 반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최근 올해만 놓고 보면 오히려 경기랑 굉장히 좀 동조되는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뭐 올해는 달러랑 동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경기까지 좀 보긴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러니까 금을 가져온 이유는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 안 적은 내용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12월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너무 많잖아요. 좀 뭐 브렉시트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미국에서 하원을 또 민주당이 먹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추궁을 당해야 되고, 또 12월 한 달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어떻게든 또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 FRB 의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이탈리아가 이제 유럽 연합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제가 봤을 때 달러로 다시 또 달러로 수요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점차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달러가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당분간은 달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금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향후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의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사실 그 달러 베이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베타가 큰 거는 코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구리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커머더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금을 가져왔냐면 금이 변동성이 제일 적습니다. 뭐 코퍼라든지 실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확실한 컨빅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는 없고 그래서 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전을 좀 지켜가면서 우리의 포트를 좀 지켜주면서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탁한 세상에서 돈이 몰릴 곳은 금이다. 뭐 그런 건가요? 약간 돈의 역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금의 역사를 빼놓고는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이제 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다만 지금 미국의 그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자 혹은 뭐 같이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살짝 흔들리고 많은 이제 여러 국가들한테 우려를 좀 낮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금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갖다 붙여봤자 제가 봤을 때는 금은 어쨌든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다음 종목 이제 재미없었어. 박근호 전문가님 두산마켓은 재밌을까요? 이건 뭐 이슈 종목이니까. 사실 풍산도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원자재 하나라서 원자재 2개 듣느라고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사실 조금 약간 핫하진 요즘 말로 힙한 어떤 느낌은 아니니까 오늘 가장 좀 힙한 종목이죠. 두산 밥켓. 사실 뭐 예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두산 밥켓이. 근데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늘 이제 급락 나왔는데 아마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왜 떨어졌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430만 주 1,500억 정도 블록딜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블록딜을 했는지 밝히질 않더라고요. 어디로 이거를 블록딜을 했는지 밝히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두산 밥켓 처음에 IPO 할 때 지분율 49%를 두산그룹이 목표로 했는데 지금 51%예요. 이제 두산중공업은 다 팔았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이제 팔았기 때문에 51%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했던 49%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이제 오버행 이슈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건설 경기 쪽 건설 기계 쪽을 봤을 때는 세 개를 봐야 되죠. 이제 미국, 중국, 인도를 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건설 경기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출하량과 액이 이제 나온 그 차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고점일 수도 있어요. 2012년도도 잘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으니까. 근데 추세 자체는 위쪽이고 두산 밖에서는 원래 이제 태생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현재 3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30% 정도 늘어났고 유럽에서는 9%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일단은 중장기적인 것으로 이제 딱 뭐 어떤 V자 반등이나 어떤 주가의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인도의 어떤 그 건설 경기를 좀 봐야 된다. 인도가 지금 인구가 뭐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향후에 한 20년 정도 뒤에는 미국이랑 중국을 합친 정도의 어떤 인구수를 가질 거라고 이제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그 도로를 전부 일자로 늘어뜨리면 전부 합쳐서 늘어뜨리면 인도가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좀 약간 낙후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뭐 포장된 도로, 뭐 비포장도로 다 합쳐버리면 세계 2등이거든요. 이 도로를 합쳐버리면. 근데 그 중에서 그 고속도로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포장이 거의 안 돼 있다. 흙길이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데서 생산하는 이런 큰 어떤 기계는 아니죠. 그런 느낌은 정말로 인간이 하기 힘든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두산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뭐 스티드로라고 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렌탈이 전문이죠. 이제 두산 밖에는 렌탈이 전문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소형 건설 기기들이 이 포장도로나 이런 데 굉장히 좀 특화돼 있고 어떤 이런 이제 건축은 이제 거주, 비거주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거주 쪽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비거주 쪽이 늘어나면서 이제 두산 바켓도 이제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일단은 그 크게 제품이 3개가 있어요. 크게 제품이 3개가 있는데 일단 그 제품 사진을 보면서 보면 이제 소형 건설 기계가 이제 하나가 있고 소형 건설 기계가 이제 이거는 이제 버킷이라는 건데 일단 뭐 많이 보셨던 거라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포터블 기기가 있는데 포터블 저건 이제 공기 압축기도 있고 포터블 전원 장치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제 가져다가 전기도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 장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로더라고 이제 나와 있는 좀 작은 이제 빌려서 쓰고 다시 이제 되돌려주고 원래는 이제 리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이 두산 바켓이 현재는 미국 쪽 북미 쪽에서만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인도 쪽에 이제 챈나이 지방에 있는 소형 건설기계 업체를 또 인수를 했어요. 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인도의 어떤 건설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제 좀 미미하긴 한데 두산에서 인도 시장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두산 인프라 코어 자체도 이제 인도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오피셜로 많이 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종합을 해 보면 오늘 급락 나온 거는 이게 이제 430만 주에 1,524억이니까 계산하면은 한 뭐 3만 3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3만 3천 원 수준이고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 팔았을 때가 3만 5천 원 정도 수준, 3만 5천 원 정도 수준이고 오늘 종가가 3만 2천 원대, 3만 2,850원인가 아마 그런데 어디다가 이제 왜 팔았는지는 이제 두산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뭐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더 팔 물량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산의 목표로 하는 게 49%고 지금 이제 총 보유 지분이 51%니까 뭐 2%. 네, 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또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 이제 블록된 물량은 추가 이제 지분 매도는 거의 끝난 듯한 느낌이고, 네, 오늘 떨어진 건 제가 이제 항상 주식을 볼 때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떨어진 것과 싸진 것을 사실 판단을 할 줄 있으면 판단하면 굉장히 주식하는데 쉬울 텐데 저는 오늘 떨어진 게 이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심리적으로 싸졌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월요일날 이걸 매수를 사실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는데 생각보다는 거래가 별로 안 나왔고 저는 오늘 같은 날 거래가 완전히 진짜 평소 대비해서 몇십 배가 터져버리면 저는 거의 99.9%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늘긴 늘었어요, 상당히. 근데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싸졌다라는 개념. 그리고 오늘 떨어진 거는 뭐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심리적으로 그 두산 바켓에 오버행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금 가격권에서 뭐가 간다라고 하면 사실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는 이제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NAHB라는 이제 미국 주택건설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져올 했습니다. 네, 그걸 좀 보면서 하면은 지금 건설기계 출하량과 어떻게 보면 미국 주택 그 NAHB 그 지표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최근에 많이 꺾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주는 괜찮은데 네네. 거주가 별로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이게 꺾였는데 사실 이제 그 두산 바켓의 지금 주력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그만 소형 그 중장비이기 때문에 보통 뭐 건물 짓거나 아니면 조그만 그 집 짓거나 아니면 뭐 담 쌓거나 뭐 조그맣게 뭐 길 내거나 농장이나 뭐 이렇게
원래는 그런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수도 있고 큰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 공정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주택 지표가 꺾였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볼륨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인도를 지금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유럽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볼륨이 깎이는 게 10%씩 날아가는데 인도에서 10% 이상씩 채워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는 아직까지 멀고 미래 성장 동력일 뿐이고 사실 이제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주택 지표는 좀 꺾였기 때문에 2018년도를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라 보고 2019년부터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꺾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경기 지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꺾이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이제 뚫고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그게 이제 사실 경기 지표거든요. 근데 맞는 말씀이죠. 그거가 이제 두산 바켓의 어떤 매출의 바로 미터라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그 지표는 못 봤는데 언제 꺾였죠? 위쪽에서 꺾인 게? 요번 새로 나온 게 제일 많이 꺾였습니다. 그 혹시 개월수로 본다라고 하면? 그거 최근일 거예요. 최근? 네네. 아 그러면은 근데 4분기에 매출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면은 좀 3분기는 굉장히 좋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독한마디를 동아줄을 기다리는 보브캣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밥캣이라는 게 이제 살쾡이거든요. 네, 마크 자체도 그렇게. 네, 미국에서 지금 뭐 많이 있는 그 살쾡이를 이제 밥캣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화를 틀어놓잖아요. 동화 이제 말해주는 동화를 틀어놓다 보면은 햇님 달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햇님 달님 아시죠? 예, 어머니한테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해가지고 떡 다 먹고 어머니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엄마 옷을 입고 예, 그게 이제 햇님 달님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호랑이가 막 집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하늘에 빌어가지고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서 오빠는 뭐 햇님이 되고 뭐 동생은 뭐 달님이 됐다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밥캣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햇님 달님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이제 거기에 오누이의 오빠다라고 하면 일단 도끼로 찍어 죽일 것 같아요. 저는 호랑이를 약간 제 성향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거긴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하늘에 비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밥캣이 기다리는 동아줄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 트럼프거든요. 그러면 이 소형 건설 기계를 하고 있는 밥캣과 아니면 뭐 중장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보는 시각은 백 전문가님은 약간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별로 안 좋게 지금은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 우리 백 전문가님이 좀 좋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건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원래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이 중국이고 밥캣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북미죠.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하자면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제 내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밥캣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인 그 세력이 막 기세등등해요. 하원, 뭐 상원 다 이제 공화당이 먹었어. 그러면은 뭐 시원하게 밀겠죠. 인프라 투자를 시원하게 밀겠는데 하원을 먹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도 그렇게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멕시코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를 타서 난민들이 올라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군사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 안 좋은 분위기를 자꾸 만들면서 우리 여기에 장벽 쌓자.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구실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밥캣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지금 뭔가 확실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아까 두 분이 하셨던 이 원자재 쪽과 이 반대되는 아니면 추종을 하는 그런 지표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 지표 무슨 지표가 좋아지면 어떤 뭐 업황이 좋아지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 뭐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올라간다. 이건 이제 뭐 기본적인 논리긴 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딱히 주가에 뭐 이렇게 적용이 타이트하게 시차가 상당히 시차도 있고 아예 안 움직이는 종목군도 있고 이건 만약에 뭐 유가 떨어지는 것과 항공주라든가 뭐 유가 올라갈 때 항공주라든가 뭐 누누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을 하고 뭐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산 밖에서 제가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기업적인 이슈라든가 악재라든가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흐름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백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 시장이 뭐 당장 뭐 여기 뭐 부산 마켓이 거의 진출해갖고 막 4분기 내년서부터 막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이건 당연히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아닌데 오늘 떨어진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것만 여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떨어진 게 아니라 싸진 거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비싸다는 지금 비싼데 글로벌 그 건설기계 업체들 토탈을 봤을 때는 얘가 좀 약간 할인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소형 장비 4사 평균 퍼가 지금 한 13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0배 정도 나오는데 여기 밥캣은 지금 한 15배 정도라 조금 그래요? 비싸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건설 기계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할인된 가격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제가 좀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또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다른 회사들은 캐터필러나 이런 데는 좀 신흥국 중심인데 지금 어떻든 글로벌 대세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심인 선진국 중심인 좀 두산 마켓이 좀 할증 요인이 있기는 있다 하는데 또 밸류상 아주 막 좀 뭔가 싸 보이는 느낌까지는 또 없는 예, 그런 면들도 좀 보이고요. 예.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갖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올 연초에도 상당히 1.5조 달러인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데 집행이 사실 저는 그거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길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진 건 팩트, 3분기에 굉장히 좋은 것도 팩트, 그다음에 오늘 떨어진 것은 뭐 어떤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심리적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적으로 충분히 상세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글로벌 경기라는 것은 저는 그게 누가 예측 가능하겠어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아까 그 금 얘기할 때 우리 백전문가가 말씀하신 연준이 이제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고 그게 내년에 또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라는 것은 전 이런 거는 진짜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싸져서 자연스럽게 테크니컬 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굉장히 별로 경기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측 불가능한 것은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실물 경기 얘기가 아니 실물 경기 뭐가 안 좋냐고 그 얘기 딱 또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별로 경기라는 단어 자체 썩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 좋고 좋고가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몸으로 느끼기가 그렇게 체감하기가 체감하기가 그렇죠. 뭐 근데 뭐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유가랑 어떻게 보면 항공주를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랑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지는 않다. 예, 이제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명님이 얘기하셨던 인터벌로 약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중요한 팩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팩터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희석됐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경기 지표가 딱 돌아서 있는 게 눈에 딱 띄일 때 보면은 이미 그치, 그렇죠. 시세에는 이미 다 반영돼 있고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또 많기도 많고요. 네. 자, 루즈 한때 뭐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오늘 좀 끈김이 많은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왜 그러지? 제가 좀 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죠, 오늘? 아니.
그렇군요.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뒤로 해서 제가 시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뭐 공개 방송이나 없습니다. 이번 주 네네. 없으시고요. 네, 저도 없습니다. 예. 네. 오늘 참 그 두산 마켓이 그러니까 단기 라인 거죠? 한 12월 중순이나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는 짧게, 예, 긴 관점보다는 아까 그 백두희 전문가님의 금은 좀 엄청 롱. 장기. 네. 예,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네. 봐야 되는 롱이었고 두산 마켓이나 제 풍산은 그냥 뭐 1년은커녕 뭐 한 반달, 보름 뭐 이 정도의 좀 짧은 관점이고. 아까 저는 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이 3만 원일 때와 4만 원일 때와 똑같은 A라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싸게 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3만 원에 안 사고 올라간 걸 확인하고 4만 원에 사려고 하니까 저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적용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지만 내가 산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단순히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떨어지고 있어. 그럼 그게 싸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를 먼저 그걸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까지. 근데 두산마켓은 차트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됐잖아요. 지금 2016년인가 연말인가 해갖고 한 2년 정도 상장됐는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확 급등한 것 같고 또 어느 시점에 확 급락한 것 같고 등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막상 가격을 보면 네. 빠졌을 때는 뭐 3만 원, 네. 올랐을 땐 4만 원. 사실 이렇게 뭐 한 2년 동안에 한 30% 내외 박스에 갇혀 있는 종목도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차트상에서야 고저가 낮으니까 굉장히 커 보여도 또 그런 게 또 두산 마켓의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게 또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답보적인. 그렇죠. 네. 그걸 뚫어야죠, 어떻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독종 있어서는 이제 두산 마켓, 풍산 그리고 금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또 분석을 드렸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또 12월 첫째 주도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좋은 또 수익 올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